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하지정맥류 부전, 하지정맥 역류가 있는 혈관이 도대체 어떤 혈관이고, 그리고 그 혈관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혈동학이라 그러죠. 이렇게 혈액동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워있지 않는 한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있을 때 다 이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피가 중력을 이기면서까지 올라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판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리에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올렸다가 떨어지지 못하게 판막이 막아주고, 또 올리고 해서 계속 쭉쭉쭉 올라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다리의 정맥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면 이렇게 근육들 속에 있는 깊은 정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약간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깊은 정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배꼽 있는 데서 만나서 여기서 이제 대정맥을 이루어서 이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이 깊은 정맥을 도와주는 보조 정맥이 크게 두 개씩 있어요. 하나는 길어서 우리는 이거를 긴 복제정맥 또는 대복제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바깥쪽 또 뒤꿈치, 이 발바닥에서 나오는 피들은 이 짧은 복제정맥 또는 소복제정맥이라고 하는 보조정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에는 깊은 정맥 큰 거 하나, 보조 정맥 두 개씩 있는 건데, 역할이 이 깊은 정맥이 한 80% 이상의 일을 합니다. 나머지 20%는 이 보조 정맥이 일을 하는데, 깊은 정맥은 그 바깥에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펌핑이 되니까 잘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얕은 정맥들이 역할을 위로 올리지 못하고 어떤 원인에서 가장 큰 게 유전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습관, 오래 서 있는다든지 또는 어떤 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막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피가 위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거를 하지의 정맥 역류, 정맥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해서 이제 피부에 불긋불긋 튀어나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종말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치료를 해야 되냐? 물론 증세가 심하니까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역류가 0.5초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역류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만약에 이 환자분께서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에 대복제정맥에 역류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 대복제정맥은 피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역류가 있고, 또 이 표재성 정맥과 깊은 정맥은 또 서로 이렇게 관통정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피가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면 이 피는 다시 또 일로 쑥 들어가겠죠. 일로 또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깊은 정맥의 피의 양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깊은 정맥에도 문제가 생기고 늘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표재성 정맥의 역류가 심하고 증세가 심할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내려오는 피는 일단 거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주행 차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역류되는 혈관이 0.5초 이상 지속이 되고 증세가 심할 때는 없애주는 것이 이 하지정맥류의 근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혈관을 그럼 없애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얘네는 보조 정맥이고, 이 보조 정맥 말고도 수많은 정맥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어요. 오히려 그 잘 가는 쪽에 양을 늘려주는 이 거꾸로 오는 정맥들은 없애버리는 게 이 치료가 됩니다. 이 치료에서 우리가 이제 나눠보는데,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무릎 위쪽에 있는 긴 보조 정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시술을 합니다.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용해서 정맥을 폐색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 위쪽 혈관은 레이저 고주파 배나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수술이 아닌, 칼을 대지 않는 이 시술로서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아래쪽에 있는 이 혈관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바로 옆에 이 중요한 신경이랑 같이 맞물려서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쪽은 이런 시술을 하고 싶어도 배나실을
제외하고는 레이저나 고주파처럼 열을 이용해서 폐색하는 건 못하고 이 아래 부위는 이 주사나 배나시를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이쪽은 위쪽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긴 보조 정맥, 메인 정맥 말고도, 메인 이 보조 정맥 말고도 이렇게 옆으로 새 나가는 여러 가지 망상 정맥들의 역류도 있거든요. 이것도 꼼꼼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검사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피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혈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검사를 하는데, 그냥 초음파를 보면 이제 혈액의 움직임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반드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댄다고 했을 때 피가 내려오고 또는 올라가는 것들을 어떻게 보냐,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꽉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피가 위로 또 가겠죠. 누르는 힘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딱 가만히 있으면 이 피가 거꾸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플러 검사를 이용해서 피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가만히 있느냐, 떨어진다 그러면 몇 초만 떨어지느냐, 얼만큼 떨어지느냐, 어느 부위를 떨어지느냐를 다 꼼꼼히 체크하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검사할 때 아프거나 하진 않지만 시간은 좀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맥 상태가 되게 역류가 심하시고 복잡하게 나오면은 그 역류의 시발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초음파를 보고 옆에 있는 조수 선생님은 짜주고 해서 짜고 검사하고 하는, 이렇게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위의 혈관이 문제가 되고 역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검사 방법, 그 다음에 하주정맥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